2024년 2월 1일 0시가 막 지난 시각입니다. 우리나라 국방이 영 제대로 못 가고 있죠. 예를 들면 윤미향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나와요. 제가 낸 세금 가지고 윤미향 의원이라는 사람이 세미나를 여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북한의 전쟁 관점이죠. 그걸 용인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참, 대한민국 돈 받고 북한을 위해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옹호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 국방이 정치에 예속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예속이 되느냐? 국방하겠다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그들이 처음엔 국방하겠다고 왔다가 나중에는 자리, 진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리싸움 하다 보니까 그냥 정치권이 맞춰달라는 대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의 국방이 만들어져요. 이게 제가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의도에 굉장히 많다 그랬죠. 또 언론도 지금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올라가는 조건만 맞추면은 누구나 다 포털에 글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만 맞추면은 뭐 다 언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도 왜곡이 되고 언론도 왜곡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방도요. 국방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자기 진급, 자리 이것 때문에 정치권이 요구하는 대로 맞추다 보니까 우리 국방이 왜곡이 됩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뭐가 왜곡이 되어 있느냐. 오늘 조선일보에서 사설이 나왔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은 병력 감소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뭐 이미 다 아는 얘기죠. 개혁신당, 이준석 씨가 만든 건가요? 개혁신당은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교정,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남녀 관계없이 병력을 치러야만 된다. 즉 군대 갔다 온 사람만 소방, 경찰, 교정, 공무원, 즉 군복 말고 다른 유니폼을 입는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아마 해경도 포함될 겁니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군 복무 한 사람만이 유니폼을 입는 공무원이 되게 하겠다. 자꾸 이제 병역을 의무를 다 하도록 하기 위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지금 병력이 지금 자꾸 모자라져 가요. 작년 2024년 우리나라 지상군이 36만 명, 인민군은 110만 명입니다. 2040년이 되면 우리 육군은 29만 명, 30만 명 이하로 떨어집니다. 다시 20년이 지나면 19만 명. 작년 23년에 태어난 어린이가 15만 명 이하라 그러죠. 그러면 그 중에 절반을 여아로 보게 되면은 남자애가 10만도 안 되니까 지금 군대에 1년 반 가니까 2년을 다 모아도 20만이네. 심각하죠. 북한은 계속 100만 명 이상을 유지할 것 같은데 우리 계속 병력 줄여도 되느냐. 문제 제기했습니다. 무슨 들어온 AI 무슨 첨단 장비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없으면 되느냐. 안 되죠. 그래서 여성을 쓰자. 현재 우리 군의 여군이 15,000명 정도 있습니다. 스타도 나왔고요. 여성 장군들 몇 사람들 제가 알고 있죠. 그래서 여군을 쓰자라고 하는데 어쨌든 군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병력 부족. 두 번째로 지금 결정적인 문제가 북한 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북한 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요, 제가 이렇게 늘 하다 보면은 이렇게 꾀로서 전쟁을 이긴 사람들이 있죠. 가장 좋은 예가 적벽대전을 할 때 소설에 나오는 얘기죠. 소설에. 삼국지 연희, 나관중 소설에. 제갈공명이 도복을 입고 호풍환호했다. 천지신명한테 제사를 지내서 동남풍이 불게 했다. 그래서 동정호 전투에서 조조 위나라가 타고 온 배들을 화공으로 전멸시켰다. 이렇게 되죠. 이제 거기서 호풍환호 부분에서는 조금 의심들을 하지만 공명이 굉장히 지략을 발휘해서 굉장히 많은 조조의 군대를 깼다. 그때 자기랑 경쟁하던 관우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으니까 조조가
도망칠 거라고 예상되는 곳에 가서 매복했다가 잡아오라 그러는데 옛날 관우가 조조한테 신세가 진 게 있어서 조조가 그 얘기하니까 못 잡죠. 그래서 풀이 죽어온 관우를 그때부터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꽤 작전을 잘 짜면은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예, 맞습니다. 이 작전을 잘 짜면요 이겨요. 어제 축구 보셨죠? 한국하고 사우디. 참 힘든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만시니 감독이 굉장히 작전을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근데 막판에 그가 후반 연장전에서 한 골을 먹었을 때 힘이 빠지고 연장전에서는 거의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 지친 모습, 대신에 얼굴이 해맑아지더라고요. 머리가 더 이상 수가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승부차기 할 때는 마지막은 보지 않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그걸 봤어요. 대신에 클린스만 감독은 보니까 그 양반은 참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알아서 해. 작전이란 걸 주지 않는 사람 같아. 근데 우리 선수들이 워낙 경험들이 많으니까 예선전 3게임 하고 나서 문제가 많았죠. 근데 이제 점점 중요한 게임 올라오니까 본인들도 긴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척척척 맞아 돌아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작전 지시도 있겠지만 만시니 감독만큼 많은 지시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사우디는 선수 교체할 사람까지 다 써버렸었잖아요. 연장전에는 한 번 더 교체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써가지고 골키퍼가 몸에 막 뭐가 쥐가 났을 때 그냥 치료하고 도로 투입할 정도로 바닥이 났었지 않습니까? 작전도 바닥, 사람도 바닥. 근데 클린스만은 사람 교체하면서 그럭저럭 가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요. 이 꽤 작전으로 이기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우디나 한국처럼 강한 팀끼리 붙을 때 전 축구 게임 보면서 참 한국 선수들이 힘으로 압도하는구나 이걸 느꼈는데 힘으로 누르고 오는 팀한테 이 작전으로 이긴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압도하는 그런 꾀라고 하는 건 한 번 이기는 거죠. 꾀로서 나중에 이제 조조의 세력이 충분히 커졌을 때, 즉 사마 중달이 책략가가 위나라를 이끌었을 때, 그 공명이 위나라랑 싸우러 갈 때, 출사 펴내고 싸우러 갔다가 빠져나올 때, 성과를 못 이루고 빠져나올 때 공성계라는 걸 쓰죠. 후퇴는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물러나면 막 따라와서 전멸을 시키니까 일부러 성을 하나 딱 비워놓고 공명이 거기서 가야금인가 뜯는 쇼를 하죠. 근데 그거가 무슨 함정인 줄 알고 사마중달이 추춤추춤하는 사이에 주력이 다 철수하는 그런 거. 이렇게 한 번에 꿰는 가능하지만은 두 번 적도 안 속습니다. 자, 지금 한국군이 처한 문제는 병력이 부족한 문제하고 북한 핵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대표적인 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예요. 카이다라고 합니다. 저도 뭐 여기 있는 분들하고 많이 취재도 했고 세미나도 했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요. 저처럼 국제정치학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국제정서가 이러니까 뭘 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핵은 없고 있으니까 미국의 핵을 쓰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다 그러는데 사실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학자 중에서도 핵을 전문으로 모든 걸 알 수 있는 학자는 드문데 또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대학 교수가 될 리가 없는데 그런 교수들 밑에서 배워갖고 와서 미국의 핵 전략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는 난센스라고는 저는 봅니다. 그냥 미국 국방부가 발표하는 거, 미국에서는 핵 무기는 에너지부가 담당합니다. 그런 데서 하는 걸 가지고 또 그쪽에서 해설해 준 걸 가지고 우리가 쓸 뿐이지. 근본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미국의 핵. 자, 확장 억제를 갖고 대한민국을 방어한다? 이거 완전히 말로만이잖아요. 대신에 영국은 지금 영국에 있는 미군 기지에 미국이 B-61 비행기 투하 원폭을 갖다 놓기로 했습니다. 그게 더 확실한 방어죠. 또 유럽에 있는 영국을 제외한 5나라는 미국과 핵 공유를 통해서 B-61 비행기 투하 폭탄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도 북한을 하고 중국에 핵이 있으면 B-61을 갖다 놓게 해야죠. 무슨 확장 억제로 이렇게 받아옵니까? 그럼 미국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최선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게 우리 카이다라는 얘기예요. 감히 미국하고 맞설 뜻이 없는 단체라. 국방과학연구원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주요 대인 스카이 대학에서 국제정치 하신 선생님들도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네 핵무기를 공군의 우주사령부 산하 비행단에서 관리합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게 뭐 케이프 캐나버럴 공군기지, 케네디 공군기지 같은 게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에 우리 핵 문제를 다루는, 남북 핵 문제를 다루는 우리 국방부 관료들이나 군인들을 데려가서, 자,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여기서 ICBM 쏠 수 있다. 여기에서 미국의 SLBM을 탑재한 전략 원잠이 출항한다.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랑 대한민국의 미국의 핵무기가 와 있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영국은 자기네가 핵국가고 하니까 직접 갖다 놓게 하는데 우리는 못 하는 거야. 미국이 그것까지 한다면 그걸 깨고 부술 만큼 그 연구자들이 독하냐? 독하지 못해요. 그들은 계속 미국을 다니면서 세미나도 해야 되고 미국 여행도 하셔야 되니까 미국이 하자 하면 따라갑니다. 똑같이 국방부에서 장관을 포함해서 정책실에 있는 분들도 미국하고 관계를 잘 지내려면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다행인 거는 북한이 그 핵을 미국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만든 것에 더 방점이 있기 때문에 당장 사용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럭저럭 공격을 덜 받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국방연구의 기본 틀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보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머리 좋다는 사람들 꾀를 내고 작전 내는 게 별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다가 또 뭔가 하면 정치인들이 압력을 넣습니다. 자, 군사 복무 기간을 줄여야만 내가 표를 받잖아. 그래도 국방이 문제가 없겠느냐? 문제가 있죠. 문제가 많죠. 지금 저 전방 지역 가보면요. 자꾸 병력 자원이 줄어서 조그만 중대 단위 부대들은 비워놓고 있는 데가 많아요. 두 가지가 몇 더만요. 시골에 지방에 가보면 학교가 폐교돼가지고 빈 학교, 빈 부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빈 땅들이 많아요. 국방이 완벽하냐? 예를 들면은 전방에다가 무슨 뭐 설치하고 그러는데 그 뭐 설치한 것들이 사람이 와서 건들면은 작동한다 그러는데 사람만 다녀요? 고라니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새도 있고 그놈들이 건들 때마다 뛰쳐나가니까 미치는 거예요. 하래 와서 사람이 보초 서고 있으면 아이씨 아니구나 하고 할 텐데. 그래서 그걸 꺼놓습니다. 두 번째, 쥐들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해갖고 이놈들이 그냥 그 모든 시스템들이 전기가 들어가야 가동되는데 그걸 갉아가지고 끊어버립니다. 그럼 작동 불능이에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계속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기가 전방 지역에 없을 수도 있고 끊어지면은 무용지물이고요. 또 그런 기계들이라고 하는 건 사람도 한 18시간 일했으면 6시간 자야 되잖아요.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켜놓으면 다운돼 버려요. 꺼놓습니다. 그러면 보초병도 없고 기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운으로 맡기는 겁니다. 근데 이걸 된다고 그래. 아, 그게 충분히 가동할 땐 되지. 그러나 짐승들의 방어도 있고 뭐도 있고 어렵습니다. 레이더조차도 항상 돌리지 못해요. 너무 뜨거워서 못 견뎌요. 근데 이제 그 되는 거, 좋은 것만 얘기해가지고 과학화하면 된다라고 해서 병력을 줄인다. 줄이다 보니까 국민들은 그게 좋으니까 잘한다 했는데 이제는 숨이 턱턱 차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은 군인들대로 소수가 되니까 나 복지 좀 안 해주면 안 된다 그래갖고 사실 지금 군인들 복지가 꽤 좋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만큼은 아니지만은 대한민국 중견 간부 기업 이상으로 좋은 직장입니다. 군인들 영관급 장교로 전역했다 그러면 사회에서 대우받습니다. 잘 삽니다. 늘 징징거려서 그렇지. 자, 이렇게 이제 군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 정권이 자꾸 교체가 되죠. 그러면 교체가 되면은 국방부 장관도 자기 정당 사람 앉히고 싶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국방연구원장 자기 사람 앉히고 싶으니까 자기한테 연출된 사람을 시키는 거라. 그러면 그 연구소에서는 우리 가장 중요한 카이다에서는 이 정권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젊은이도 없고 북에 대한 핵 대책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장밋빛 무슨 아이디어 같은 게 나오고 뭐 국방 4.0, 2.0 아유 저는 그거 보지도 않아요. 다 헛소리라서. 가장 중요한 건 병력이 부족하다. 핵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리고 의지도 없다.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 이게 전부 이게 핵심입니다. 뭐 공부 많이 했다고 아이디어 있을 것 같죠? 한 번 반짝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실력이 딸리면 불가능입니다. 자, 이번에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권 때 카이다 원장이 된
김윤태 씨가 있습니다. 김윤태 씨는 1990년 카이다로 들어온 민간인입니다. 90년에 카이다로 들어왔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인가? 거기서 공부한 군인 출신이 아니에요. 90년에 입사해서 거기서 쭉 무슨 센터장 거치다가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을 때 국방부 개혁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으로 갑니다. 그리고 국방부 개혁실장을 맡아요. 국방부 개혁실장이라는 자리가 그 정권에 가까웠던 사람들한테 주로 주는 자리였어요. 국방부 문제 다루라고.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권 때 국방개혁 2.0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그리고 카이다 원장으로 갔죠. 그럼 이 양반은 출세는 문재인 정권에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그 자리에 있는데 그가 이 카이다 원장으로 있으면서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국방 공약을 만들어줬다. 이게 이제 감사원 조사에서 나온 겁니다. 시작은 이제 이 국방연구원 말고도 세종연구원이라고 있죠. 옛날에 전두환 씨가 자기 퇴임하면 가겠다고 이례재단 만들어서 했던 건데 그게 이제 뭐 거의 반 정부 연구원이 되면서 세종연구소로 바뀌었는데 세종연구소도 정부가 이사장, 소장 임명하죠. 거의 부소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문재인 정권 때니까 이 사람도 이제 국방 전문가예요. 이재명을 위해서 뛰기 위해서 이 김윤태 카이다 원장한테 이재명을 위한 공약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이 김윤태 원장은 자기 직원들 중에서 이재명 쪽 지지하는 걸로 보이는 또는 자기 직계로 보이는 사람들한테 같이 만나게 해서 뭘 해주게 해라 그랬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윤태 씨도 부인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이들이 북한산 등산 모임이라고 하는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면서 여기서 구체적인 뭘 짜고 뭐 했다라는 거 그건 아니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이 김 원장을 해임해라 라는 거고 김 원장은 난 해임 못하겠다 뭐 소송을 불사하겠다 뭐 그런 갈등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 김 원장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인정한 거는 사실일 거고요. 자, 이렇게 국방이라고 하는 게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윤미향이 같은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가 낸 세금 가지고 북한의 전쟁관이 오를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 국방 문제를 냉정하게 보게 되면 병력이 적다, 북한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군사적으로 다룰 의지도 없다. 이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냥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로 이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피는 작전을 할 때 머리 쓰는 게 필요하죠. 어디에 매복할 것이냐, 어디로 어떻게 침투, 그게 작전이 나오는 거지. 작전이 우선되면서 우리 부족한 전력이 커버되는 게 아니라고. 자, 국방개혁 2.0, 4.0 백날 만들어봐라. 그거 사용하는 의지도 없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작전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점령당하면 이북군한테 헌납하는 꼴이 됩니다. 자, 이 많은 우리 연구원들이요, 국방비를 어마어마하게 써서 이런 많은 무기를 사게 만들고 대신에 북한이 더 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여지를 계속 줘왔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들이 또 불림을 당해서 또 아이디어를 내고 또 이거 투자하십시오, 저거 투자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국방업자들이 그렇게 하는 면이 있죠. 그걸 미국에서는 군산복합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밀리터리 또는 연구소를 뭐라 할까요? 리서치 컴플렉스가 있다고 봐요. 북한이 많이 무장해야만 뭐 떠들어야 이 사람을 또 뭐 떠들면서 이거 산업화라 그러면서 그 학자들이 존재할 이유가 있고 정치권의 이익 이후 저익기도 할 기후가 있는 거죠. 이렇게 대한민국 안보 연구가 정치에 예속돼 있습니다. 김윤태 원장은 난 억울하다 그러는데 자세히 보십시오. 이 여야가 바뀐다고 해서 국방 상황이 바뀌는 건 없어요. 없어야 돼요. 어떻게 문재인이가 들어서면 남북을 통일할 수 있을 것 같고 윤석열이 들어서면 어려울 것 같습니까? 문재인도 통일 못합니다. 문재인 때도 보게 되면 오히려 더 경색이 됐었고 남북연락사무소 파기한 거는 그 시절에 있었어요. 그냥 우리끼리 취해갖고 헛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국방은 헷갈릴 게 없습니다. 이 자리 진급을 위해서 헉헉대고 있는 이거는 군인 출신이든 민간인 출신이든 똑같습니다. 이들을 속아내야만 윤미향 같은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에서 저런 헛소리를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헛소리 하는 사람들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잡아놓게 해야 됩니다. 뭐 5.18 특별법, 4.3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은 다 만들어서 온갖 짓들을 하는데 대한민국 체제를 망가뜨린 자들에 대해서는 왜 특별법을 못 만들어? 국힘당 국회의원들도 비겁합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